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전 세션에서 좀 무시무시하고 좀 으슬거리는 오한이 생기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함수형 얘기도 아니고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최경식이라고 하고요. 현재 그린랩스 자재 플랫폼 개발실에서 재배팀 팀장과 그리고 프론트엔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일단 일개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배짱이가 되고 싶은 일개미입니다. 자세히 보면 배짱이 같죠? 네. 저는 따로 뭐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거 공유 안 할게요. 저는 있고 발표 내용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혹시 모노레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모노레포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장소 모델 두 가지를 간단히 훑고 가려고 하고요. 왜 모노레포로 전환하게 됐는지 그 계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노레포를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 여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뭐 별거 없죠.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장소 모델엔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소스 코드 구성을 위한 구조화 옵션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모노레포와 그리고 멀티레포가 있습니다. 멀티레포는 폴리레포, 매니레포라고도 불리고 그 외 다른 저장소 모델도 있는데 오늘은 모노레포와 멀티레포에 대해서만 간단히 훑도록 하죠. 모노레포는 모든 프로젝트의 코드와 자산을 저장하는 단일 저장소입니다. 서드파티나 라이브러리 또는 여러 다른 프로젝트 기술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모노레포는 하나의 저장소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포 주기와 저장소에 좀 강력한 결합이 발생됩니다. 모노레포는 모놀리스 레포가 아니라 모듈러 레포에 가깝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와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분리되어 있죠. 오른쪽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레포는 여러 저장소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독립된 어플리케이션의 속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종종 실무에서는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팀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나뉘어서 멀티레포로 개발을 진행하죠. 대부분의 앱들은 멀티레포이고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모놀리스로 만듭니다. 오픈소스들은 각각의 저장소를 가진 멀티레포로 되어 있지만 또 모듈러 형태로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부 회사들의 경우에는 모노레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저장소 모델에서 이제 모노레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노레포는 재사용 가능한 모듈로 이루어진 모듈러 레포입니다. 그럼 대부분 멀티레포를 사용하는데 왜 모노레포로 전환을 했을까요? 먼저 모노레포를 선택하기 전에 저희 개발실이 추구하는 아키텍처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개발실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여정에 잠깐 강제로 이끌고 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놀리식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단위이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또는 POC 또는 MVP 뭐 이런 구현회 같은 경우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에 모놀리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모듈성과 확장성 기능을 갖추고 있어 유지 관리 및 테스트가 더 쉽습니다. 네. 그런데 프론트엔드 팀은 여전히 모놀리스 아키텍처로 되어 있네요. 왜 프론트엔드는 마이크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은 모놀리스입니다. 단일 레이어 구조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죠. 최근엔 비즈니스 로직이 백엔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도 있습니다. 그 결과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고 모놀리스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되어갑니다. 프론트엔드도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죠?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통해서 복잡한 UI 애플리케이션은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면서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조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빠른 개발과 더 작은 청크를 생성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죠. 또한 팀이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 결합을 줄이고 종속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아키텍처 사용하는 예가 있을까요? 뭐 말보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네, 많이 쓰고 있는 구글 서비스입니다. 안 쓰신 분 없으시겠죠? 구글의 메일, 드라이브, 뭐 캘린더 등 서비스들은 디자인과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켰지만 여러 서브도메인에 걸쳐서 독립적인 앱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뭔가 사용하면서 앱 간 전환되는데 뭔가 불편하거나 디자인적으로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런 거부감 드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저희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익숙해진 건가요? 또 다른 예로 오늘의 집을 한번 보죠. 오늘의 집엔 홈 커뮤니티, 베스트, 셀프 가이드 등 여러 앱 서비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도메인이지만 같은 페이지 간 이동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일단 4개로 레이어로 나뉘어져 있네요. 첫 번째 쉘 레이어는 앱의 진입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를 기반으로 하고 앱을 로드하는 컨테이너와 라우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컴포지션 레이어는 도메인별 경로와 그리고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처 레이어는 도메인별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스토리지 로직, 위젯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젯은 코어 라이브러리와 추가적인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개발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레이어는 도메인에 구애받지 않는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라이브러리는 피처 레이어 앞선 피처 레이어의 빌딩 블록을 제공합니다. 현재 저희 개발실은 쉘과 컴포지션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서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할 레이어 비용을 좀 줄이도록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된 서비스로 분리할 수 있는 서브도메인 앱 레이어를 만들고 스쿼드 조직에 맞는 저장소 구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잡히죠. 저장소 구조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실제 저희 저장소 구조를 가져와 봤는데요. 서브도메인으로 구분된 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앱과 그리고 서로 다른 스택, 기술 스택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코어 라이브러리들을 참조해서 독립된 단위로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가지게끔 아키텍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어 라이브러리 레이어는 모듈 종속성 검색에 따라 모든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의 장점은 일단은 공유 가능한 위젯 서비스와 페이지를 가지고 원활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를 방지하고 리팩터링이 간단합니다. 뭔가 어떤 저장소 모델의 장점이 생각나시나요? 물론 이걸 모노레포를 하면서 또 다른 유지해야 할 또 다른 레이어가 발생되고 이러한 복잡한 아키텍처를 유지해야 할 교육 및 학습 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에 대한 통합 테스트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아키텍처를 어떻게 유지시킬까요? 이거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지향하면서 여러 프로젝트와 그리고 공유 패키지를 만들고 종속성 관리를 합니다. 뭔가 동일한 기능, 동일한 UI, 그리고 UX 멀티레포라면 어떻게 유지하고 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버전 제어 시스템 중 기술 사용하시는 분들은 썸 모듈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npm 패키지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시니까. 그리고 별도 디자인 시스템을 저장소로 구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직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애자일과 함께 요즘 스타트업에서 참 좋아하는 조직이죠. 이렇게 안 바꾼 스타트업이 있을까요? 조직이 목적 조직으로 변하고 각 제품별 멀티레포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죠. 저희는 개발자입니다. 조직이 다르죠. 개발자로서 행복하시나요? 이런 조직에서? 뭐 조직 구조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혹시 제품 간 의존성이 있으면 이런 다른 조직 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목적 조직에서 멀티레포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 왜 모노레포일까를 고민해보죠. 저희 개발실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좀 지향하고 이를 통해 조직 구조까지 고려해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멀티레포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모노레포로 전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노레포 얘기했는데 사실 저장소 모델의 선택 공식은 없습니다. 저장소 모델은 조직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에 통합된 구조고 외부 요인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팀이 자율적이고 뭔가 독립되어 있고 굳이 뭐 공통 패키지나 공통 모듈 만들 필요가 없으면 멀티레포가 제일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이미 멀티레포로 잘 동작되고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모노레포로 이동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더 빡치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모노레포로 운영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모노레포로 제품을 관리하면 하나의 수정으로 여러 프로젝트에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쉽게 검색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 패키지를 만들어 중복 작업을 줄이고 저장소에 참여한 팀원들은 기술에 대한 집착과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하려는 환경과 배포 관리가 쉽습니다. 다시 저장소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죠. 저희 저장소에서 프로젝트의 ESLint 환경 구성은 코어 라이브러리의 환경 구성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ESLint 환경 구성을 표준화해 코드가 일관성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의 스타일린트 환경 구성도 코어 라이브러리의 환경 구성을 가져다 씁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표준화되어 스타일스트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또 모든 코어 UI 라이브러리는 피처 레이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앱에서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어 라이브러리는 공유되고 피처레이의 일종의 빌딩 블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테스트 환경과 배포 설정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아도 복사 붙여넣기로 간단하게 새로운 서브도메인 레이어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좀 좋은 것 같은데 물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저장소가 이제 커지면은 낮은 체크한 성능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누구나 코드를 변경할 수 없도록 플리캐스트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디렉토리 구조와 파이프라인은 추가적인 교육과 학습 곡선이 생기고, 모노레포는 하나의 저장소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네, 앱마다 다른 배포 주기와 의존된 공유 패키지들은 복잡한 브랜치로 힘들게 합니다. 저희는 모노레포를 운영하면서 이런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과 논의를 했고요. 이런 고민 결과 현재는 도구와 프로세스, 패턴 등을 적용해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편한 점으로 돌아와서 낮은 체크한 성능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티팩트나 바이너리를 되도록 저장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빌드된 바이너리나 아티팩트는 지속적인 빌드 통합과 배포 속에서만 존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플리캐스트 구현은 대부분의 버전 제어 시스템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저희는 GitHub을 활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GitHub의 풀 리퀘스트와 테스트는 코드 변경을 막고 지식 공유를 위한 장점을 제공하죠.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동기 커뮤니케이션과 일종의 고립된 스쿼드에서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코드 리뷰와 공통된 이슈를 해결하고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협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디렉토리 구조와 파이프라인은 모노레포 도구를 이용합니다. 이미 훌륭한 모노레포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여러 대기업에서 만든 것들도 있고, 각각의 모노레포 도구마다 지원되는 기능과 특징이 있으니까 팀 또는 조직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모노레포 도구로 어떻게 모노레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까요? 저희가 주로 사용되는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장소의 모든 앱과 패키지를 빌드하는데 패키지에 대한 의존성을 알아서 정렬시키고, 그리고 여러 패키지에 대해서 병렬로 실행해 빌드해 줍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면 전체 패키지를 빌드하는데 한 2분 정도가 걸렸네요. 그리고 수정 시 영향받는 패키지와 프로젝트만 빌드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자료 만들려고 일부러 수정한 거니까 자세한 변경사항은 일단은 무시해 주시고, 예를 들어 유틸의 특정 모듈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전체 앱을 빌드하지 않고 영향을 받는 패키지와 앱만 다시 빌드하게 됩니다. 앞서서 2분 정도 걸리는 빌드가 한 20초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만약에 모노레포로 재사용 가능한 패키지 모듈들을 계속 재생산하고 유지할수록 빌드 시간은 줄어들겠죠? 만약 수정 없이 빌드를 다시 수행한다면 빌드를 다시 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빌드된 아티팩트가 리모트로 캐시되어서 다른 머신이나 아니면 환경에 공유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노레포 도구들마다 특징과 기능이 있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과 환경에 적합한 아마 모노레포 도구가 있을 겁니다. 모노레포로 만약에 결정을 하셨다면 여러 가지 모노레포 도구들을
한번 판단해보고 그 활용해 저장소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장소에 맞는 모노레포 도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브랜치 병합과 통합이 남아있네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거 모노레포는 단일 저장소입니다. 다른 팀, 다른 프로젝트, 다른 패키지, 다른 라이브러리 다 함께 있습니다. 대규모 팀은 일반적으로 목표와 출시 일정이 다릅니다. 모노레포에서 협업하는 모든 팀들은 릴리즈를 하였습니다. 네, 추측합니다. 쉬어야죠. 아니죠. 하지만 회사에서 절대로 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 백로그는 계속 재생산됩니다. A팀은 릴리즈 준비가 되어 배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A팀은 B팀의 종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배포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배포하고 싶은데, 그죠? B팀은 이슈가 있어서 이제 뒤늦게 버전 2.0에 대해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A팀은 놀았나요? 놀게 시키지 않습니다. 브랜치를 따고 버전 3.0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C팀은 2.0을 배포했네요. 이렇게 팀 간 의존성이 있는 배포와 그렇지 않은 배포가 있고 버전은 각 팀별로 다르게 또 관리가 됩니다. A팀은 배포가 되지도 않았지만 버그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버전 3.0을 준비해야 합니다. 2.0에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텐데요. 지금 보신 모든 작업은 모노레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3개로 나눴지만 하나의 단일 저장소입니다. 대규모 팀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개 작은 부분으로 나뉘고 각 부분을 별도의 배포와 테스트 그리고 버전 업그레이드 일정이 있습니다. 각 팀마다 버전 다르고 여러 종속성과 그리고 이를 위한 배포 관리를 누군가 조율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멀티레포에선 팀 간 저장소가 달라 브랜치 머짓이 충돌될 일도 없죠. 하지만 저희는 모노레포입니다. 어디선가 같은 파일을 수정하면 충돌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배포 순서나 일정을 멀티레포의 경우엔 조율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노레포를 사용하면 코어 라이브러리를 수정하거나 공유 패키지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잘못하면 이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모노레포에서 이 복잡한 코어 라이브러리와 패키지에 대한 개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모노레포의 이러한 브랜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추상화된 브랜치 패턴과 기능 플래그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종의 추상화 브랜치는 대체될 컴포넌트와 의존하고 있는 코드들 사이에 추상화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고 새로 도입할 컴포넌트는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커밋합니다. 순차적으로 코드들이 새로운 컴포넌트에 의존하도록 변경하고 이러한 작업이 완료되면 기존 컴포넌트는 제거하는 패턴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잘 모르니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자동차 바퀴를 바꾼다고 가정해보죠. 핑크색의 추상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바퀴를 하나씩 만듭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모든 바퀴를 토글 형식으로 갈아치웁니다. 이러한 패턴은 올드 컴포넌트 이전 바퀴와 그리고 뉴 컴포넌트 새로운 만든 바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의존성 이슈를 미리 발견하고 빠른 배포가 가능합니다. 구형 코드가 처음 나오네요. 구형 코드의 일부인데요. 쉘 컴포지션 레이어에서 추상화된 앱의 컴포넌트는 버전이나 개발 환경이라는 토글에 따라서 버전 2 컴포넌트를 사용할지 아니면 기존 디폴트 컴포넌트를 사용할지 코드 내에서 동적으로 결정합니다. 책 컨디션과 책 버전은 저희가 추상화한 펑션이고요. 또 다른 구현 일부인데요. 컴포지션 레이어뿐만 아니라 피처 레이어에서도 추상화 레이어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특정 팀이나 버전에 종속되지 않고 미리 개발해 배포가 가능합니다. 현재도 저희 서비스에는 개발 진행 중인 코드들이 개발 안 된 상태로 계속 배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 플래그에 대해서 알아보죠. 기능 플래그를 사용할 경우에 이 점은 기능 릴리즈 관리가 가능합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기능을 활성화하고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에서는 기능을 비활성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마다 플래그를 도입해서 끄고 배포한 다음에 켜진 상태로 전환해 배포 없이 동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뭔가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능 플래그에 대한 예입니다. 패키지별 버전이나 배포 환경도 일종의 하나의 기능 플래그가 될 수도 있습니다. A/B 테스트나 특정 사용자를 위해 기능을 켤 수도 있고요. 뭔가 서비스 운영에 따른 기능 플래그를 두어 배포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노래퍼의 불편한 점을 저희 개발실은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모노래퍼로 전환하면서 발견되는 이슈나 문제는 아마 계속 발생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노래퍼 저장소에서 관여하는 모든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되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번 경험한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저희는 일단 저희 실에서는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지향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복잡한 아키텍처와 조직을 위해서 모노래퍼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구와 개발 프로세스와 패턴 등을 통해서 여전히 불편한 점들을 극복 중에 있고요. 모노래퍼를 통해서 고립된 스쿼드 조직에서 탈출을 하였습니다. 만약 기존 멀티래퍼를 모노래퍼로 만드시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애플 때 기존의 멀티래퍼를 다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화, 패키지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리팩토링을 합니다. 그 후엔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개발자들이 코드 리뷰를 통해서 저장소가 효율화 되어질 것입니다. 목적 조직으로서의 사일로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경우 고립된 당사자를 구출하고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노래퍼로 이동 시에 사일로로서 고립되어 있지만 하나의 소속감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피드백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나 앱에 별도의 스택을 사용하면서 기술적으로 뭔가 실험적인 개발이나 경험을 개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어떤 관심사는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유지하려고 모든 개발자들이 노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팀은 자율적이고 독립되어 있다. 우린 전혀 고립을 느끼지 않아. 공통 패키지 만들 필요도 없어. 이러면 진짜 멀티래퍼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상으로 모노래퍼 적용기가 극복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일 첫 번째 질문이네. 저희가 스택을 원래는 보시면은 앱에 뷰도 있고 넥스트.js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원래 여러 가지 스택이나 여러 가지 기술 실험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모노래퍼를 선택한 성격이 살짝 또 조미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저희가 넥스트.js로 전환하면서 넥스트.js 쓴 이상 그러면 넥스트.js 잘 맞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고, 넥스트.js 제일 잘 맞는 클라우드 프론트엔드 배포 플랫폼이 버셀이어서 버셀에서 작년 21년 말쯤에 터보래퍼를 인수를 했고, 그 터보래퍼를 한번 그럼 써보자. 그리고 리모트 캐시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터보래퍼를 사용했는데, 저희가 버셀만 사용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앰플리파이 호스팅도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버셀에서 다 전환을 해야 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터보래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터보레포 이제 얼마 생긴 지 안 됐는데 좀 걱정이 있었고 NX를 사용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터보레포로 잘 운영 중에 있는데 버셀이 NX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런 히스토리고 사실 모노레포 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터보레포가 웹 개발에 좀 더 잘 맞기는 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백엔드도 같이 모노레포에 참여를 한다. 그리고 C나 C++ 그런 로우 언어도 같이 지원을 한다 하고 하면 다른 모노레포 툴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만약에 공통적인 컴포넌트 사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버전으로 인해서 호환이 좀 힘들다. 아예 거의 이건 UI가 완전 다른데 이런 부분들은 새로 그냥 컴포넌트 버전 업을 합니다. 뭔가 특별히 호환되게 만들지는 않아요. 저희가 UI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많이 사용해 보셨지만 굉장히 빠르게 자주 바뀝니다. 디자인이. 저희가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새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신규 입사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순서대로 막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추상하다 브랜치 발생공 어떻게 처리해요? A와 B로 단어 삭제돼. C 추가. 네, 그냥 버전을 올리고 새로 만듭니다. 어차피 올린 버전을 그대로 또 새로운 피처로 그냥 만들고요. 거기에서 동적으로 또 걔를 새로운 컨디션을 추가를 합니다. 네. 상태 관리에 대해서 이제 상태 관리 쪽 레이어는 생각보다 상위 레이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코어 라이브러리 쪽에서 상태 관리하는 건 대부분 없애고요. 공통 패키지에서는 외부 의존성을 최대한 없는 상태로 인터페이스를 다 설계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위 레이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현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컴포넌트 내에서 이런 상태 관리에 따른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한 번의 변경으로 의존성을 서비스. 뭔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일정한 스프린트 형식으로 일정의 기간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스프린트에 대해서 현재 버저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그 디자인이나 아니면 PO 분들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버저닝에 대한 그 배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지향하는 거는 그것조차도 넘어서는 더 빠른 배포와 개발을 회사에서 지향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지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숙제일 것 같습니다. 클린 아키텍처에 약간 프론트엔드 쪽은 사실 대부분의 아키텍처나 이런 패턴들은 서버향에 많이 맞춰져 있기는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키텍처는 저도 저 아키텍처 4개의 레이어로 나누는 거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좀 일반적으로 많이 저렇게 개발하지 않나 그런 걸 블로깅 호스팅 하신 분을 참조한 겁니다 사실. 근데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렇게 개발하는 것 같아 해서 일단 저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실제 코드로 구현해 보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패턴을 쓸까 이런 걸 고민했던 거고 아키텍처는 클린 아키텍처라고 해서 사실 서버 쪽도 여러 가지 헥사고날이라든지 아니면은 DDD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잖아요. 저도 하나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어떤 아키텍처를 참고하면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사실 저도 잘 예, 모르겠네요. 이걸 어떻게 답변드려야지. 뭐 GitHub이나 Gitflow 그런 브랜치 전략이 있었을 텐데 현재 저희는 TBD라는 개발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라고요. 브랜치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뭔 소리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BD라고 하면서 아마 메인 브랜치 하나 가지고 마스터 브랜치 하나 가지고 모든 PR을 통해서 머지하고 있고요. 딱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피처 플래그들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브랜치보다는 빠른 반영을 해서 어떤 오류나 에러를 찾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멀티레포였고요. 제가 이제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됐네요. 제가 오고 한 2개월 전부터 멀티레포에 있던 거를 모노레포로 변환해보자 해서 몇 개월 동안 같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과 전환을 한 거고요. 처음부터 개발한 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서비스는 원래 각각의 서비스들이었고 그거를 제가 제안해서 하나로 프레임워크를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노레포로 전환한 게 사일로로 각각 개발자들이 조직들이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 개발자들이 공유하고 싶은 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나눠졌을 경우 개발자들은 사실 불행합니다. 만약 자신의 이제 팀원들이 진짜 행복한지 개발자로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모노레포로 했을 때 그게 해결될 수 있겠다. 현재 조직 구조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실제로는 생각을 해서 전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린앱스의 최경식이었고 이름은 잊어주시고 내용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